안녕하세요. 림스카이 림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승무원이 되었는지 합격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럼 왜 퇴사했냐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오늘은 저의 퇴사 이야기를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사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하루하루 재미가 있었던 직업이었고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준 직업이었어요. 물론 힘든 점도 사실은 많이 있었지만 분명 확실한 장점이 많은 직업이기는 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좋은 직장의 의미를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직장이 저에게는 좋은 직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딱 그런 직업이었어요. 왜냐면 오늘은 파리에 가고 다음 주에는 뉴욕에 가고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시드니에 가는 이러한 패턴으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정말 빨리 준비하고 회사에 가서 승객분들께 좋은 서비스를 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을 시스템상에서 랜덤으로 짜여주는데 100 몇 개의 도시를 거의 2년 정도면은 다 가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두 군데는 스케줄이 안 나오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2년 정도는 어떤 새로움에 대한 설레임과 그리고 기대를 가지면서 직장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내가 서비스 자체가 적성에 맞는다면 즐겁게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은 맞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정말 안전과 서비스에 있어서는 단연 최고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막내 때에는 앞에 비즈니스 클래스나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에 가보면 정말 공기부터 다른 거예요. 서비스되는 식기며 글라스며 아니면 와인의 퀄리티라던가 메뉴가 너무 고급스럽고 우아해 보였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앞에를 힐끗거리면서 나도 저기 가서 좀 빨리 서비스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교육을 받고 올라가고 퍼스트 교육을 받고 올라가서 또 그곳에서 일을 해보니까 사실 새로운 세상이었던 거는 맞아요. 제가 퍼스트 클래스 관련된 일화를 나중에 영상으로 좀 남길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탑승하시는 승객분들도 연예인도 많고 아니면 정재계 인사라던가 기업 CEO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그 속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그리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은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쯤 제가 들었던 생각이 할 만큼 했다. 내가 대한항공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다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었는데 거기에서 직장을 떠나야 할 때는 내가 그 직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 때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퍼스트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니까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시건방진 생각이긴 한데 그때 떠나지 않으면은 왠지 내가 평생 이 직장을 다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퇴사를 하던 당시가 5년차 되던 해였는데 사실 만으로 비행한 거를 따져보면은 그보다는 훨씬 적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쯤 되면은 밑에 후배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에도 업무에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몸도 슬슬 편해지기는 해요. 그래서 주변에 동기를 보거나 아니면은 선배들을 보면은 이전에 아예 그만뒀거나 아니면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쭉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몸도 마음도 조금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저질 체력이다 보니까 시차 적응이라던가 아니면은 체력적인 그런 한계를 느낄 때가 종종 있었고 승무원은 워낙에 감정 노동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안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씩 염증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어느 정도 다 노선도 많이 가봤고 그리고 서비스인으로서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는 해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하고 조금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쉼 자체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백수처럼 쉬기에는 또 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뭘 하고 쉬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좀 하면서 쉬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퇴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비행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들을 많이 방문을 해보면서 크게 아쉬웠던 점이 하나가 있다면 승무원들은 스케줄상 장거리 비행을 갈 때 3박 4일 혹은 4박 5일 패턴으로 비행을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나 런던에 가서 스테이를 하다가 또 한국에 들어갈 때가 되면은 좀 더 있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쉬운 마음이 정말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퇴사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 내가 방문했던 정말 아름다운 도시에서 스테이 말고 리브를 한번 해보자 라는 결심을 하고 장소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비행하면서 정말 가장 좋았던 베스트 도시에서 1년 정도 살아보기를 계획을 하고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쉬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홀가분하게 퇴사를 했어요. 사실 저는 내가 이 직업을 그만두더라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 당시에는 전혀 미래가 걱정이 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퇴사를 하겠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니 당연히 제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 옆에서 지켜보셨으니까 너무 흔쾌히 찬성을 하시고 제가 앞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지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오히려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제가 비행을 그만두는 것을 아쉬워했고 저는 전혀 아쉽지가 않게 아주 시원하게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내가 이 쉼과 힐링을 할지를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저에게 페이버릿 시티는 단연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근데 후보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제가 호주를 진짜 너무 사랑을 해서 시드니나 브리즈번 혹은 멜번에 갈까라고 고민을 끝까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유럽에서는 이제 프라하를 너무 좋아했어서 프라하에 있을까 아니면 유럽에서 도시를 조금 돌아다니면서 있어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도 쉬엄쉬엄 할 수 있고 물론 학위 과정으로 간 건 아니지만 가볍게 공부도 하면서 주변 관광할 곳도 많이 있고 쇼핑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먹을거리라던가 그런 생활 전반이 불편하지 않은 곳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샌프란시스코로 최종 결정을 하고 퇴사 다음 달에 바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저의 마지막 비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의 마지막 비행은 나고야에서 들어오는 비행이었고 그리고 팀 비행이었어요. 정말 좋은 팀이었고 아직도 그 팀의 선후배님들과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 나고야에서 인천 들어오는 비행에서 듀티 어사인을 사무장님께서 제가 마지막 비행이라고 퍼스트 클래스를 주셨어요. 그리고 승객이 별로 없어서 전혀 바쁘지 않은 비행이었고 제가 또 마지막 비행이라고 사무장님께서 직접 제가 서비스하는 모습을 계속 사진으로 담아주시고 그리고 비행기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라면서 퍼스트 클래스 식사랑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 식사에 여분이 조금 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이코노미 식사까지 다 가져다가 챙겨서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또 그 짧은 비행 시간 동안 먹고 그리고 인천에 도착을 해서도 디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때도 발걸음이 떼지지 않아서 한참을 사진을 찍고 많은 얘기를 하다가 나왔어요. 그때 사무장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다음에 만날 때는 꼭 1등석에서 만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성공을 해서 이제 승객으로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을 하라라는 말씀이셨고 그럼 사무장님께서 직접 서비스를 최고로 잘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비행을 마무리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다 같이 걸어서 도착장에 나오는데 세관 통과하고 나가면은 그 자동문 있잖아요. 그 문이 딱 열리는데 와 우리 동기들이 그 앞에서 촛불 켜진 케이크를 들고 그리고 꽃다발을 들고 그 선물을 바리바리 들고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예상치 못한 일이라서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을 받아서 정말 눈물이 팡 터진 거예요. 제가 사실 눈물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에야 뭐 좀 나이가 들어서 눈물이 좀 생기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눈물이 없던 때였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진짜 이게 끝이구나.
이게 진짜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인천공항 도착장에서 엉엉거리면서 진짜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승객들이 막 무슨 일 있냐, 저 승무원 어떡하냐 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가시고 걱정스러운 눈길로 쳐다보고 가시고, 그리고 같이 나오던 우리 팀원들과 사무장님은 또 제가 동기들 만나서 그러고 있으니 발길을 떼지 못하고 계속 이제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또 그중에 잘 우는 또 사람들 있잖아요. 팀 언니가 또 제가 우니까 옆에서 꺼이꺼이 울고, 아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약간 웃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감정이 진짜 기분이 묘했어요. 제가 그날 찍힌 사진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 사진을 좀 건질게 있나 해서 또 얼마 전에 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눈이랑 코가 너무 빨갛고 꼴이 말이 아니라서 이 사진은 어디 풀 수 없겠다, 혼자 고이 간직해야겠다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날 행복한 마무리였던 것 같아요. 끝까지 내가 정말 감사했던, 그리고 사랑했던 팀원들과 함께 마지막 비행을 잘 마쳤고, 그리고 동기들과도 이렇게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저는 대한항공에서의 회사 생활을 잘 마무리를 하고 인생 2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한항공은 저의 첫 번째 직장이라 가끔 생각하면 애틋할 때도 있고, 무엇보다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았던 저의 인생의 한 페이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퇴사 썰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게 되었고 또 석박사를 하게 되었는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